정업 시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직접 만나서 특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 줌으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과 같이 정읍 문화 관광 이야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로는 첫 번째, 정읍 문화관광 개발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읍 문화관광 지기를 파악해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은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스와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약점을 어떻게 개선하는가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 정읍시에서 문화관광에 관련된 비전을 선포를 한 두세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비전을 선포해 놓고 그 비전에 꼭 이렇게 부합하는 뭐 그런 것들이 물론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정읍 문화관광 비전을 한번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좀 더 정읍 시민이나 또 뭐 전문가들이 좀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읍 문화관광 4대 추진 전략에 대해서 약간 좀 이론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로는 그동안 제가 뭐 단풍 축제부터 시작해서 정읍사 문화제, 그리고 뭐 구절초 축제, 뭐 라벤더 축제는 제가 모니터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어, 축제 그 평가 보고서를 제가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읍 축제 발전 방안 뭐 너무나 폭이 넓기 때문에 오늘은 이 지금 인문학 특강이 정읍의 5향에 관련돼서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양 라벤더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태산선변 기본 계획을 제가 이제 학술 용역 연구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인양 부분 전극인 상춘 고건 조성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읍문화관광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약간 좀 이론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화관광 어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이제 학술 용역을 업체에서 하게 되는데 좀 중요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시민공청회를 할 때 저도 뭐 패널로 이렇게 참석을 해봤는데 우리 시민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이 5가지 방향으로 좀 개발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 개발은요, 가장 정업적인 것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가장 정업적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정읍은 뭐 국립공원 내장산이기 때문에 단풍 문화, 그리고 태산선비, 그다음에 뭐 정말 정읍이 어떤 주축이 되는 어떤 동학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스럽고 지역적인 것이 어떤 문화 관광의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화 관광 개발은요, 정읍을 찾는 관광객, 탐방객이나 정읍 시민,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화관광 개발에는요, 정업 시민의 의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관광 개발의 어떤 기본 계획을 갖다가 수립할 때는 뭐 전문가가 이렇게 참여하고 뭐 용역 업체들이 참여를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앞으로 정읍시청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정읍시민 몇 명을 그쪽 관심 있는 정읍시민을 꼭 참여를 시켜서 좀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이렇다. 그래서 뭐 시의원이라든가 뭐 시민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기본 계획을 수행하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정읍의 문화관광 개발에는 정읍 시민의 의지가 꼭 담기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이들이 주체가 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번째는 관광지 개발에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국비 지원 받고 10위까지 뭐 대응 투자해서 관광지 개발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뭐 한번 개발해 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나몰라라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관광지가 피폐해지고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들을 뭐 정읍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노력과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문화관광 개발은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지자체 단체장들이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꼭 정읍 환경을 갖다 고려한 어떤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읍 지역 문화 관광 개발하는 데서 어떤 스와트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와트 분석은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강점은 강점대로 극대화시키고 약점은 개선해야 되겠죠. 기회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갖다 살려야 되겠고 위협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 위협 요인을 갖다가 강하게 좀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겠죠. 먼저 정읍하면은요 강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뭐 내장산 너무 뭐 단풍철 아름답고 청정한 어떤 자연 자원과 뭐 경관 자원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개발 여건이 우수한 다양한 잠재 관광 자원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장산, 단풍, 그다음에 정읍사. 뭐 정읍사는 정말 어디에 뭐 좀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요. 제가 뭐 말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동학.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뒤쪽에서 좀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태산 선비문화. 그다음에 민선칠기 들어서서 뭐 향기 공화국, 그래서 라벤더 향기 도시, 뭐 이것도 뭐 새로운 아이템으로 좀 계속해서 개발하면은 좀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내장산 단풍의 전국적인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죠. 제가 이제 95년도 전북과학대학 교수로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문화관광 쪽의 개발에 좀 참여를 해서 그 정읍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거 보면은요, 정읍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인지도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내장산 단풍이 항상 1위로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갖다 현재 추진하고 있죠. 이미 추진이 됐고요. 약점으로는 제가 최근에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외부 방문객들이 정읍을 방문해서 관광 정보가 좀 부족하다. 물론 정읍
시의 입장에서는 홈피라든가 여러 가지 뭐 팜플렛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광 정보가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연계 관광 루트라든가 관광 상품 부족하죠. 네, 그래서 정읍 매장상 가면은 뭐 살 것이 없더라. 네, 그래서 조금 후에 제가 메이플 시럽 같은 거 뭐 몇 가지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장산 국립공원 내 관광개발 사업의 개발이 제약돼 있죠.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내장산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정읍시에서 국립공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갖다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장산 국립공원을 좀 벗어나서 지금 현재 문화광장이라든가 뭐 용산호 쪽 이런데 뭐 개발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개발이 제약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장산 하면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가을철에만 사람들이 집중해서 이렇게 관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장산 일급 집중 관광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약점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기회 요인입니다. 우리 KTX 정읍역 정차하죠. 그래서 이제 뭐 서울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이렇게 우수하고, 그다음에 뭐 서울 경기도 쪽에서도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뭐 호남 고속도로, 그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다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 그다음에 설문조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족 단위의 관광 수요가 굉장히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죠. 그다음에 청정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우리가 화두로 떠오르는 게 웰빙, 그다음에 감성 소비 이런 신 관광 수요가 증대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위험 요인입니다. 저희 정읍뿐만 아니라 뭐 고창이라든가 부안 이 타 지자체와의 관광 개발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그다음에 뭐 KTX 고속철이 지금 뭐 1시간 좀 넘게 걸려서 뭐 서울에서 정읍에 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 교통의 발달로 당일 탐방 대상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뭐 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장산 단풍 보러 와서 뭐 1박 하고 가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도착해서 뭐 저녁에 그냥 바로 돌아가는 당일 탐방 대상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그다음에 지금 정부 관광 개발 보면은 서해안 관광벨트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리산 문화권도 굉장히 많이 지금 뭐 국비 투입해서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해안 관광벨트하고 지리산 문화권 사이에서 너트크래커가 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뭐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정읍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여행객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읍 지역의 경제가 이축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강점은요, 강점 나름대로 극대화를 갖다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내장산과 단풍의 지속적인 성장을 갖다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내장산과 단풍 이미지를 갖다가 활용해서 지속적인 관광 상품화 방안을 갖다 강구하고 어떤 시 공간 확산을 통한 문제점을 갖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올 8월에 제가 이제 외부 탐방객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읍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내장산이 단풍 71.1%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향기공화국, 향기도시 이것도 굉장히 좀 또 외부 관광객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8.4%. 동학 좀 동학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는데 2.9%. 그다음에 선비문화 1.7%.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 함께 그 쌍화차 뭐 굉장히 지금 특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쌍화차가 5.9%.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뭐 먹거리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쌍화차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장산권 개발입니다. 조금 전에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이미지 선호도가 71%. 사실 이 내장산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뭐 민선 5기, 6기, 뭐 7기까지 들어서면서 이걸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전북과학대학에 근무할 때도 학생들 데려와서 뭐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내장산 리조트 같은 경우는 민자가 많이 유치가 돼서 활발하게 뭔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골프장을 건설을 했죠. 그래서 그 약 28만 평 규모의 18홀 퍼블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계층의 사람들만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만 여기에 리조트 골프장에 찾아와서 즐기고 있는데 일반 그냥 모든 정말 국민들이 다 이렇게 내장산을 찾아왔을 때 좀 즐길 수 있는 그 쉴 수 있는 뭐 대형 콘도라든가 호텔을 갖다가 좀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장산 용산호 주변 그 개발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그 뭐 미르샘 분수라든가 뭐 수상데크, 그다음에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JB 연수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리틀리트 호텔도 들어오죠. 이미 뭐 골프 리조트는 건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으로 해서 뭐 에콜라이더라든가 그다음에 뭐 풀빌라 숙박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산호 미르샘 분수는요 50억 투입돼서 올 말에 완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변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도 27억 이렇게 투입이 돼서 올 말에 또 이렇게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장산 리조트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전망대라든가 뭐 물빛 무대라든가 뿌리 데크, 낭만 모래사장.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용산호 쪽에서 개발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 같은 경우에는 내장산을 방문할 때요. 정읍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시내 그 천변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내장산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시내에 뭐 들려서 뭐 물도 사기도 하고 먹거리도 뭐 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내장산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진입해서 내장산 단풍 구경하고 바로 인터체인지로 빠져나가죠. 아니면 뭐 정읍역 바로 정읍역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 정읍 경제 활성화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내장산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이쪽 용산호 쪽 이런 인프라 이런 시설들 그리고 호텔이라든가 뭐 생태공원 이런 데를 좀 방문해서 좀 돈을 쓰고 가는 그런 정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장산 자연휴양림은 뭐 산림보전지구라든가 휴양지구 뭐 그래서 여기에 그 산림체험 및 교육지구에는 에콜라이드라든가 뭐 이 랩터 코스터 이런 것들이 현재 설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풀 빌라라든가요. 그다음에 지금 내장산 문화광장은 이미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천사 히어로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여가 캠핑장 이것도 뭐 외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순환열차 정업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 레저 체험존이라든가 그다음에 왼쪽에 MPS 연수원 이런 것도 현재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임산물 체험단지는 이미 뭐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읍시민이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그 인프라가 우리 정읍에 들어오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장산 관광 호텔이 없어지면서 사실 그 대규모 연수단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숙박시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북은행 JB통합연수원 2022년에 지금 완공 예정이고 109실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전기안전공사 교육원 2024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완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NPS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연금공단이죠. 연수원 2025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물론 이 연수원은요. 각자 뭐 전북은행이라든가 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수원으로 사용을 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정읍시민이나 그다음에 관광객들에게 일부 개방을 또 하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대규모 연수단을 갖다가 우리 정읍에서도 앞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리트럴리트 호텔 2022년에 연수시설 포함해서 지금 오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장산 생태탐방원 작년에 완공이 됐죠. 여기도 생활관 19실 있고 뭐 탐방 안내소와 함께 외부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 많이 찾고 있는 인프라 시설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태산선비 문화권입니다. 뭐 여러분도 뭐 이제 언론이라든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무성서원이 뭐 국민들의 굉장히 큰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데 무성서원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여러분한테 안 드려도 이 마을 안에 조성된 서원이죠. 좀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런 서원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그 당시 같이 호흡한 그런 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원천 마을 있죠. 그래서 현재 국비 뭐 그다음에 도비 이렇게 지원 받아서 지금 아름다운 주거 경관 개선 사업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공모 사업에 이게 선정이 돼 가지고 동편마을 취약지열 생활 여건 개조 사업도 본격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무성서원은 이미 주목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정읍의 보물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김명관 고택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다음에 태인에 있는 피항정, 연꽃 이런 것들도 무성서원하고 같이 묶어서 연계 관광 코스 개발을 하고 여기에 좀 집중해서 국비라든가 시비 이렇게 투입해서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편마을 기본 구상도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집이 태인이어서 이쪽 무성서원은 가끔 이렇게 기회 있을 때 뭐 산책하러 이렇게 갑니다만은 주변 그 주택들이 너무나 이렇게 노화돼 있고 그래서 뭐 빈집 정비라든가 수리 이런 것들 담장 철거하고 뭐 도색하는 거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학유지 유적지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황토현 전승일 5월 10일이죠. 이게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고창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막 또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정말 우리 정읍으로서는 굉장히 국가기념일로 제정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좀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사실 이 동학을 정말 우리 정읍의 보물로 더 좀 발전 개성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으로는 뭐 세계 동학민주 포럼 뭐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10만 평 조성되고 있죠. 뭐
제가 최근에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참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2021년 올해 지금 준공 예정인데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70억 지금 투입돼 가지고 국비입니다. 이거 조성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친일 작가가 그동안에 전봉준 장군 동상이 친일 작가가 만든 거라고 해서 좀 뭐 이야기들이 많았죠. 예, 그래서 정업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서 동상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성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좀 이 강의를 듣는 시민분께서도 뜻이 있으시면 전봉훈 장군 동상 건립하는데 좀 성금 이렇게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깃발공원 1차, 2차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고요. 뭐 이건 깃발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전에 그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념공원 지금 현재 조성공사 쭉 여기 황토현 전적지에 여기에 지금 조성이 되고 있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실패한 혁명이라고 동학농민혁명을 평가차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 운동으로 표기한 현행 교과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리볼루션 혁명이죠. 그다음에 3.1운동과 4.19 혁명의 뿌리가 된 그 동학농민혁명을 갖다가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담고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간 소모적인 논쟁, 고창하고 좀 많이 논쟁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논쟁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냥 이 집안 싸움이 아닌 전국으로 좀 예언을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처럼 뭔가 좀 세계적인 어떤 가치로서 연구하고 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동학 그 주변 유적지 정비 그 계획 기본 계획을 갖다가 뭐 다른 대학 교수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연구 용역 결과가 어떤 캐비넷 속에 뭐 들어가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적지 정비라든가 어떤 탐방 코스 개발 이런 것들도 좀 정업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정업사 문화권이에요. 어, 여러분이 정업사 공원 제가 전북과학대학에 처음 95년대 부임할 때만 해도 정업사 공원이 좀 별로 뭐 볼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리모델링해서 정업사 공원이 많이 변화가 됐죠. 그리고 정업사 공원 이쪽에 있는 아양산 이 주변도 굉장히 많이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유아숲 체험원이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양 사랑숲 제가 핑크뮬리 피었을 때 가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잘 개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트리 클라이밍, 그다음에 뭐 순환도로 뭐 이런 것들 해서 정말 도심 속에서 어떤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공원 이런 것도 현재 뭐 개발 이미 돼 있고 현재 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외부 관광객 이를 방문했을 때 관광지 빈도 분석 결과입니다. 이것도 올 8월에 제가 설문조사에서 통계를 돌린 건데 생각보다도 많이 정업 쌍마차 거리가 36.3%로요. 외부 관광객들이 정업 쌍화차 거리를 갖다가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나 여기 쌍화차 거리는 꼭 한번 가서 쌍화차 마시고 싶다. 그리고 천변길이 11%, 내장산이 저는 내장산이 1위로 나올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36.3%입니다. 쌍화차 거리가. 그다음에 쭉 해서 정업 구절초 테마공원도 19%. 제가 좀 이따 화양에 관련해서 제가 구절초를 평가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구절초를 가지고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 산림조합장 전 산림조합장님이죠. 그분이 뭐 구절초에 관련돼서 이미 특강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구절초는 말씀 안 드리고 라벤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쌍화차 거리 같은 경우에 어, 도시 개발과 함께 차별화된 걷고 싶은 거리를 갖다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죠. 그래서 뭐 쌍화차 거리 축제라든가 쌍화차집 이 지원들, 그다음에 주양 특화 거리도 현재 조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미동 벽화마을은 이미 조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정읍의 쌍화차라든가 뭐 단풍민, 한우라든가 기리, 지향구 이런 것들도 우리 정읍 시민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강점을 극대화시켰는데 이 약점을 갖다가 한번 개선하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읍 관광 혁신을 위해서 뭐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 지원을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체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점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 혁신 체계를 갖다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관광 인프라를 갖다 선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관광 개발하니까 그걸 따라서 그대로 하기보다는 모방하기보다는요. 이런 것들을 갖다 좀 고급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숙박시설을 갖다가 개선하고 아까도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던 안내 정보 제공을 갖다가 강화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탐방 관광 안내소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안내 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정읍은 물론 정읍역 앞에 지금 현재 관광 안내소 그리고 뭐 내장산 입구에 좀 관광 안내소가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부족하죠. 물론 관광 해설사들이 관광 해설사들이 각 그 관광지마다 지금 배치가 돼 있어 안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관광 안내 지도하고 안내 책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갖다가 좀 고급화시키고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에게만 맡기지 말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을 단풍철에 내장산 그 인터체인지에서요. 관광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담양하고 강진에 가니까요. 강진 그 문화관광 해설사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파견한 그런 문화관광 해설사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버스에 탑승을 해서요. 다 안내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점심 식사 장소도 안내를 하고 또 저녁 식사 뭐 식당도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 좀 자원봉사하는 어떤 그런 강락 안내사 이런 분들을 좀 해설가를 갖다 양성해서 좀 그 내장산 인터체인지에서 들어가는 버스에 탑승을 해서 좀 안내를 하면은 좀 더 정업에 대한 인상도 더 좋아지고요. 좀 정업을 구체적으로 좀 안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내장산의 시공간적 확산을 갖다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 뭐 단풍 축제라든가 이런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내장산 주변 뭐 주차장이라든가 뭐 가까이에서 좀 대형 이벤트를 갖다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갖다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내장산의 단풍 문화를 내장산 문화가 아닌 정읍시 문화로 어떤 승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자 관광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데 있어서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가족 단위 관광객이 굉장히 정읍을 많이 방문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 단위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숙박시설 개선하고 그다음에 안내 정보를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역시 올해 8월에 설문조사한 겁니다. 외부 관광객의 동반자 분석을 이렇게 통계 돌려서 이 결과 보면은요. 가족 친지가 63.6% 제일 많습니다. 친구 연인 34.7%, 뭐 이렇게 1.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타겟으로 설정해야 될 사람들은 가족 친지 방문객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관광 인프라를 선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쌍화차 거리도 외부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지도에다가 이렇게 쌍화차 거리를 다 예를 들어서 뭐 인사동이면 인사동, 뭐 차샘, 모두랑, 뭐 청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배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가족 단위 관광객 그리고 이제 정읍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추천길 그러니까 테마 관광 코스죠. 이것은 제가 전에 뭐 그 테마 관광 코스 용역을 할 때 좀 이미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만은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단풍 트레킹 로드 추천길 해가지고 내장산 매표소에서 우화정, 일주문, 뭐 내장산 용굴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할 때는 뭐 이렇게 몇 미터고 이렇게 쭉 해서 이런 관광 안내 지도를 갖다가 외부 탐방객들에게 좀 배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미흡한 관광 안내 체계를 갖다 강화하기 위해서 관광 안내소를 갖다가 좀 증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한평 나비축제장 방문해서 이렇게 찍은 그 종합 안내소입니다. 이건 이렇게 고정 시설로 이렇게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보면은 뭔가 좀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광 안내소를 종합 안내소를 만들어서 뭐 정읍 주변에 관광지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전 설정의 배경은요. 뭐 특화 개발을 통한 매력적인 관광 자원 그리고 관광 인프라 개선으로 관광객 출유 연장 그리고 5도 이촌 시대의 도농 간 교류 확대 뭐 이런 측면에서 비전을 갖다가 설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매력적인 관광 자원은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동학혁명권의 녹두문화라든가 태산 선비문화권의 선비문화, 내장산의 단풍문화 그리고 구절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방문객들이 이렇게 방문하고 있죠. 라벤더 그래서 이 향기 문화가 조화된 정읍 특유의 관광 자원을 갖다가 개발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정읍시 향토 음식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더 많이 좀 독특한 그런 향토 음식 많이 개발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산품 발굴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걸 갖다가 좀 상품화할 필요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도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유입을 갖다 확대하기 위해서요. 그 마을 고유의 테마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도농 교류 프로그램 물론 정업도 있습니다만 다양화를 통한 농촌 관광의 성공을 갖다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그냥 2023년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전국적으로 방문객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지역의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3년 좀 여유 있게 정읍 문화관광 혁신 프로젝트 시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 육성 프로젝트 명입니다. 비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로는요. 역사문화 및 농촌 자원을 활용한 생활 관광도시 육성 그다음에 자연자원의 친환경적 접근을 통한 생명 관광도시 육성 그다음에 고용 창출과 지역 소득 증대 뭐니 해도 정말 지역 경제 소득 증대가 필요하겠죠. 이한 생산 관광도시 육성 이런 데 발전 목표를 갖다 두고요. 뭐 개발과 진흥, 친환경 문화, 집중과 협력, 혁신과 클러스터 이건 여러분이 좀 약간 이론적인 면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정읍문화관광진흥 계획 및 발전 방안입니다. 올해가 이제 거의 뭐 저물고 있습니다만은 2021년도 자료밖에 없어서요. 소비 및 관광 트렌드, 여행 트렌드를 갖다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대 분별 선도 및 연계 관광 사업을 선정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6대 선도, 9대 연계 관광 사업의 전략적 추진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21년 이게 트렌드를 보면은요, 개인화 및 맞춤화 등 수요 및 관광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최소화하죠.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활권에서 즐기는 여가형 여행이 좀 많이 증가했다. 그다음에 자연 및 풍경 감상 그리고 휴식, 휴양, 웰빙 뭐 이런 관광 활동이 많아졌죠. 그다음에 가격보다는 개별 소비자 만족 등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소비 트렌드가 변화가 됐죠. 그래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구매를 갖다가 선호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뭐 정말 청정, 뭔가 무농약 뭐 이런 농산물의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여행 트렌드 키워드는요, 비트입니다. 그래서 break, encourage, tie, wherever, enhance, expect, note. 이건 여러분이 뭐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이루를 전하는 일상 속 소소한 힐링 여행. 그래서 치유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목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떠나는 소소한 힐링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어느 곳이든지 내가 있는 곳이 여행 명소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제주도라든가 설악산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만은 여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숙박업 카드 사용액 증가 지역 보면은요. 경남 거창 같은 경우에는 841%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 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중심의 유명 관광지보다는 지방 소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저희 정읍도 이에 발맞춰서요. 정말 뭐 유명 관광지도 물론 가겠지만 정읍에 많은 인프라 그리고 콘텐츠를 갖다가 좀 많이 개발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정읍하면 좀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더욱 끈끈해진 인근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 그래서 사실 그냥 정읍만 독자적으로 뭔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인근에 있는 고창이라든가 김제, 부안 이런 지자체 간의 테마 관광 코스 네트워크를 갖다가 좀 구축을 해서 물론 산항권 뭐 협의체가 이미 구성이 됐습니다. 뭐 시장 군수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지금 뭐 가끔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뭐 모여서 뭐 회의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게 좀 끈끈하게 고창, 김제, 부안은 정말 정읍은 뭐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네트워크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좀 긴밀하게 좀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가족이라든가 커플,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을 갖다 타겟으로 홍보하고 마케팅 활동을 갖다 강화할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설문조사에서도 이미 결과가 나왔고요.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여행, 가족, 친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정읍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3대 구별 선도 및 연계 관광 사업에 선정해요. 자, 찾고 싶은 정업 비짓, 머물고 싶은 정업 스테이, 그다음에 다시 찾는 정업 리비짓. 그래서 뭐 선도 사업으로 그 2013년 정업 방문회 추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업 지역 축제 좀 리미들링 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뭐 산항권 공동 마케팅 추진할 필요가 있겠고 테마 관광 코스도 뭐 정읍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족 단위 방문객에 대한 홍보를 갖다가 강화할 필요도 있겠고 그다음에 머물고 싶은 정읍입니다. 숙박시설 개선해야 되겠죠. 물론 뭐 연수원이라든가 지금 현재 호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니 해도요.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천번에서 빛 축제 했었죠. 그리고 내장산 안에서도 작년에 빛 축제 했었는데 되게 보면 여러분도 야간에 뭔가 좀 빛들 막 번쩍번쩍 하면은 뭐 좀 다시 한번 가고 싶고 뭔가 좀 가슴도 막 설레고 좀 환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정읍이 너무나 야간에 보면은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말 관광지에는 뭔가 좀 이렇게 빛을 많이 좀 번쩍번쩍하는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읍 관광 해설사 꼭 좀 양성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찾는 정읍입니다. 정읍 별미집 육성할 필요도 있겠고, 그다음에 관광기념품 공모전도 좀 개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 고향 러브 투어 뭐 이런 것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건 개선 사업으로 쭉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요. 그다음에 집중 육성 사업, 그다음에 성과 확산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방문 촉진 체류 현장, 재방문 유도를 통한 정업 관광을 좀 활성화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즐거운 감동 그리고 다시 찾는 정업을 갖다 실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간 관광 활성화는 뭐 정말 야간에 야외 음악회. 그래서 지금 현재 정읍사 공원 같은 경우도 야외 음악회 하기 참 딱 좋은 장소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야외 음악회, 그다음에 야간 특화거리 이런 것도 뭐 조성할 필요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쌍화차 거리 좀 조명시설 좀 바짝바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장호 주변 도로, 용산호 같은데 그래서 뭐 야간 경관 드라이브 코스로 좀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그 정업사 공원뿐만 아니라 옥정호반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구절초 뭐 테마공원 그쪽이요. 그래서 뭐 그런 데서 별이 빛나는 뭐 여름 음악회, 여름 같은 때 뭐 이런 것들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야시장도 뭐 좀 운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플립마켓 같은 거요. 뭐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비지트에서 아까 이거 뭐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뭐 서남권 공동 마케팅 추진, 테마 관광 코스 개발, 마을 축제도 뭐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죠. 당산제 같은 거요. 그다음에 종합 관광 안내소 운영을 체계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안내 정보를 개선하고, 제가 이거 꼭 좀 뭐 정읍시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읍 관광 해설사, 전에도 뭐 몇 년 전에도 이걸 양성을 했습니다만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관광 명품 공모전 추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관광 뉴스레터 발송할 필요도 있겠고, 그다음에 내 고향 러브 투어 추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업축제 발전 방안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문학 특강이 오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화양, 라벤더 축제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에 와서 지금 현재 아까 쌍화차 거리가 굉장히 외부 관광객들이 좀 관심을 갖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 쌍화차집이라든가 뭐 칼국수 식당 이런 데서요 라벤더 퍼플색 그리고 단풍 시럽 메뉴를 갖다가 좀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쌍화차 집에 여러분도 가셔서 뭐 쌍화차만 드시는 게 아니고 보면 가래떡도 이렇게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고구마 칩 같은 것도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저는 이 가래떡 같은 경우에도 그냥 흰색이 아닌 퍼플 가래떡, 그다음에 퍼플 주스, 뭐 퍼플 찐빵, 뭐 퍼플 죽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구마 같은 경우는 자색 고구마 있죠. 그래서 뭐 자색 고구마, 뭐 자색 고구마 칩, 뭐 자색 고구마 말랭이, 그다음에 뭐 이런 그 구절초 칼국수 이런 것들도 좀 개발해가지고 정업에서 좀 먹거리 메뉴를 갖다가 좀 팔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향누리 카페 제가 네이밍을 한번 해봤어요. 라벤더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근데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만 혹시 나중에 카페 차리는 분이 이 아이디어를 쓰시면 저한테 그 아이디어 비용은 꼭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벤더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그 라벤더 축제에서 라벤더 아이스크림은 팔았습니다만은 저는 이 메이플 시럽을 이용한 그 디저트를 갖다 좀 개발하면 좋겠어요. 왼쪽에 보면은 메이플 시럽입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94년도에 박사학위 받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요. 그 토론토에서 나이가라 폭포까지 승용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그 나이가라 폭포 주변에 이 메이플 시럽을 굉장히 기프트샵에서 많이 팝니다. 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제가 뭐 좀 여러 개 사가지고 와서 집에 가져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정읍하면은 메이플 단풍이니까 이 단풍 수액으로 만든 이 메이플 시럽을 정읍에 고유한 어떤 그런 기념품으로 좀 개발해서 판매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에부터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이걸 제안했는데 한 번도 시행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찾아낸 그 단풍 맥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 내장 설악산 속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수제 맥주 공장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 맥주 공장을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이제 공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읍에서도 이런 어떤 수제 맥주, 단풍 맥주라든가 뭐 단풍 시럽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정읍시에서 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가면서 좀 개발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기념품이 되겠죠. 그다음에 고정식 기념품 매장을 갖다가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구절초 축제도 이렇게 약간 좀 약간은 허술하고, 그다음에 뭐 정업사 문화재 이런 데 보면 그냥 천막 쳐놓고 그러는데 다른 그 축제장에 가면은요 고정식 기념품 매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보면은 산청 한방축제 고정식 판매장,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한평 나비축제의 고정식 판매장이거든요.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멋있게 기프트샵을 갖다가 좀 설치해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축제 때는 이걸 기념품 판매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축제가 아닐 때는 뭐 정업지역 특산물이라든가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정업지역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어, 지금 이제 그 내장산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 받잖아요. 그래서 관광지 매표소에서 도심 상가 활용 할인권을 갖다가 좀 제공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한 10% 정도 이거 할인권 제공하면 아무래도 내장산만 그냥 단품만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10%뭐 할인권, 정업 시내 뭐 식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쌍화차집 이런데 할인권 제공하면은 아무래도 뭐 저도 할인권 있으면은 좀 방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정업 시내로 내장산에 갔던 그 뭐 다른 관광지에 갔던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효과도 높이고요. 그다음에 정업 시내 상권 판매 증리라든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읍만의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벤더 향기 플러스 컬러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쌍화차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보라색 디저트를 갖다가 좀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식탁보라든가 그릇을 점차적으로 퍼플색으로 교체를 해서 정읍하면은 뭔가 뭐 보라색 뭐 이런 퍼플색을 갖다가 연상시키는 컬러 마케팅 효과를 갖다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좀 뭐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은 축제장을 한눈에 알릴 수 있는 아이캐쳐. 아이캐쳐는 눈을 확 사로잡는 걸 아이캐쳐라고 하잖아요. 뭐 조형물을 갖다가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꼭 축제장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정읍의 입구라든가 이런데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형 조형물, 상징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치해서요. 저도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입구에 그 인삼 이렇게 버섯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징물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익산 인터체인지 바로 빠져나오면 그 보석박물관이 있습니다. 공룡 하나 크게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상징물들이 서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저기 뭐가 있겠구나 해서 정읍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 여기 휴게소에서 정읍 인터체인지 뭐 그 부근에 중간쯤에 해가지고 뭔가 큰 아이캐쳐 조형물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글쎄요, 정읍하면 뭐가 좀 연상이 될까요? 하여튼 뭔가를 좀 큰 걸 하나 설치를 해놓으면 그래도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읍에 또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포토존으로도 적극적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죠.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되어서 어, 그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태산선비원 건립 기본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했었는데 인양으로 해서 그 불원 전국인 상충곡원 제가 이제 상충곡을 쭉 보면서 몇 가지 좀 아이디어를 갖다가 제안한 겁니다. 사실 그 정읍의 오솔길도 뭐 그 이 길 네이밍 한 것도 제가 이렇게 한 건데요.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좀 정읍시에서 앞으로 그 상충국원을 조성할 때 물론 제가 이제 이건 기본 계획은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제안을 하면 계획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충곡의 내용을 제가 여기 쭉 읽어 보니까요. 뭐 세상에 묻혀 사는 분들이여 나의 이 생활이 어떠한가. 그래서 몇 칸쯤 되는 초가집을 맑은 시냇물 앞에 지어놓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거진 숲에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여기서 제가 좀 이미지가 연상이 돼가지고요. 그 상충곡원 입석 여기에 이런 상충곡을 집어넣고요. 입구에 랜드마크를 갖다가 좀 이렇게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상충곡의 가사 내용을 갖다가 구현해서 관광객들이 직접 상충곡 물론 뭐 학교 다닐 때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정극인의 상충곡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도록 입석을 갖다가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그 상충곡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은 연못을 이렇게 좀 조성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연못을 조성할 때는 동진강 이렇게 수로 통해서 물줄기 이렇게 조성해서 작은 연못으로 유입되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분수대 뭐 2개 정도 이렇게 설치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연못을 가로지는 다리 방부목으로 이렇게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누정이죠. 정자 조성하고 여기서 뭐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구성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뭐 연못 중간에 누정을 갖다 설치해도 좋고 그다음에 큰 누정을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이런 데는 뭐 쉼터도 되겠지만 공연 무대로도 활용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누정 앞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 어떤 공연을 할 때 이렇게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일정한 그 터를 갖다가 조성해 놓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충공원 입석 2입니다. 녹양방초죠. 상충거리예요. 그래서 복숭아꽃도 나오고 살구꽃도 나오고 푸른 버들도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상춘공원을 관광객들이 직접 즐길 수 있도록 특화된 거리를 갖다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버들 나왔죠. 그 양수버들 쭉 심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보니까 이 버들 가지를 공에다 심어놓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푸른 그 양수버들 산책로 곳곳에 이렇게 식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책로는 이게 풀밭길로 이렇게 조성해갖고 풀밭길을 즐기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숭아꽃 아까 상충곡에 나왔었죠. 복숭아꽃, 살구꽃 나왔는데 복숭아꽃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살구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그 힐링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읍 구절초가 유명하니까 구절초라든가 야생화 이런 것들을 여기 공원에 이런 이렇게 식재해서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석 3입니다. 소요 음영이죠. 소요 음영이라는 것은 뭐 옛날 선비들이 자유롭게 이리저리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다지기 읊조리는 걸 갖다 우리가 소요 음영이라고 하는데 수풀에서 우는 새. 그래서 이
새 공원을 갖다가 이게 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 공원을 그 안에다가 좀 상춘 공원에다 이렇게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뻐꾹새라든가 수척새, 뭐 딱따구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새 공원 이렇게 조성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새 소리가 그 상춘공원에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음향 시설 같은 것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춘공원 입석포 네 번째입니다. 여복의 이웃 사람들이여 산수 구경을 가자꾸나. 산책은 오늘 하고 냇물에서 목욕하는 것은 내일 하세. 아침에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 낚시질을 하세. 체험놀이 시설입니다. 그래서 뭐 상춘고 가사 내용처럼 물놀이라든가 뭐 산나물 캐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해서 관광객들이 탐방객들이 좀 놀거리를 갖다 조성할 필요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실내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뭔가 좀 이렇게 동시에 놀거리를 갖다 제공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중국어 입석 5입니다. 그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상중공원 입구에 랜드마크와 연계하는 다원이라든가 주막, 식당 이런 것들을 갖다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원은 한국 전통정원으로 조성해서 다목적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상곡수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이게 앞에는 작은 연못, 후방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전통정원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이벤트와 더불어서 뭐 사람 정열, 환희, 가무는 검은고라든가 가야금, 우리 뭐 현재 정읍에도 있죠. 이런 뭐 검은고나 가야금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술이 함께하는 어떤 공간을 갖다가 뭐 조성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 다원은요, 그 뭐 퓨전형 다원을 갖다 조성할 필요 없게 너무나 막 애쓰러운 것보다는 뭔가 좀 퓨전형으로,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뭐 차나 음료를 갖다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읍에서 자생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생차 시험장으로 활용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생차 판매도 병행하도록 하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유상국수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유상곡수 오른쪽 그 사진 보면은 이게 전주에서 지금 현재 재현하는 건데, 그 유상곡수를 재현하는 고급 주막 이것도 좀 설치를 해서 정읍하면은 사실 유상곡수잖아요. 물론 여기 물테마 그 유원지도 칠보 물테마 유원지도 가서 보면 유상곡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어설프긴 합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유상곡수를 좀 재현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다음에 정업하면 중력고 시험장으로 뭐 중력고 생산 도구라든가 갈건이라든가 뭐 술동이, 전통 술병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실내 인테리어도 조성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막 좀 너무 많이 뭐 이렇게 빨리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의 문화 관광은요, 감동이 샘솟는, 그러니까 정읍을 찾는 방문객이나 관광객이나 정읍에 살고 있는 우리 정읍 시민이나 감동이 샘솟는 샘골 정읍 관광을 구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읍하면은 물론 뭐 일부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단풍은 너무나 뭐 많이 울겨 먹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좀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 하지만 그래도 외부 다른 그 국민들은 외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읍하면 떠오르는 게 이미지가 단풍입니다. 그래서 단풍은 계속해서 좀 우리가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장산 단풍, 동합 녹두, 그리고 태산 선비문화, 뭐 이런 것들을 좀 트라이앵글로 해서 세 개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정말 감동이 샘솟는 생골 정읍 관광을 좀 구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서울, 대전, 전주, 뭐 각지에서 광주, 밑에 이제 부산은 제가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여기에 있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읍을 정말
물밀듯이 많이 방문해서, 근데 물밀듯이 너무나 많이 방문하면 또 쓰레기만 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좀 많은 방문객이 정읍을 찾아서 정읍하면은 정말 관광의 1번지, 문화 관광의 뭐 정말 1번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동합 녹두, 태산 선비문화, 내장산 단풍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엮여져서 정말 정읍의 고유한 그런 문화 관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특강은 마치겠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줌에 참여해서 강의를 들어주신 정읍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